괜찮다. 관심 없어. 최고급 시가도 의미 없어. 내게는 오직 사랑뿐. 제가 뭐 해야 되나요? 그냥 노래를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결혼 호림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진짜 영광이에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 큐바에서 만나 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모두의 결혼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듣고 왔는데 너무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원래는 제가 결혼 안 될 것 같다, 한국에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호주를 이민을 준비를 했는데, 모두의 결혼님 활동가분께서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되게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한국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는데? 내가 외국살이 갔다가 적응 못해서 뭐 물갈이 잘못해서 돌아오게 되면 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희망이 싹 텄거든요.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일단은 모두의 결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운동이고 단체인지 궁금한데요. 약간 풍문으로 듣는 말에는 무지개 행동하고 혼인평등연대가 평등한 혼인을 해서 낳은 아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사랑으로 낳은 아이. 네. 혼인평등연대는 그 2013년에 김조광수, 김승환 두 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공개 결혼식을 하고 소송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온 단체고,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한국에 있는 45개의 단체가 그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있는 단체들의 단체인데, 함께 한 중장기적으로 이 혼인평등 운동을 구심으로 뭔가 커뮤니티를 더 확장하고 좀 더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캠페인이 모두의 결혼입니다. 그러면 모두의 결혼이 중심적으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혼인을 뭐 평등하게 해야지,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모두의 결혼을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이태원에서 코끼리? 저희 시작하는 파티, 네네. 런칭 파티. 런칭 파티를 갔는데, 그냥 힙한 클럽이라고 해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봐가지고 K1 장혜영 님도 계시고 웨딩 플래너 님도 만나 뵙고 하면서 그냥 결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자리인가? 약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인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 일단은 노는 자리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냥 모여서 놀고, 그리고 그 놀면서 뭔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힘을 얻는 것들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저희는 파티를 아주 열심히 많이 계속 될 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회가 법을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성 커플들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지금의 민법이 한국의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사법부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일단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해서 법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통과시키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시작할 활동 중에 하나는 이제 동성 커플들이 함께 혼인신고 불수리를 당한 동성 부부들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결국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건 결국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 캠페인을 하는 게 또 모두의 결혼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짧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동성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모든 일을 하는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미 저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그냥 한국은 안 돼. 뭐 그래, 우리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말 그대로 퍼레이드 아니면 파티처럼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그냥 서로 힘들고 이런 걸 아직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를 느끼는 거 이상으로 많이 뭐가 현실적으로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준 이유가 이제 사람들 눈치를 봐서도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그렇고 자신들도 어쨌든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식도 사실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내야죠. 이 활동에 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논리적인 수치 그런 거 있을까요? 혼인평등은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정말 이거를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는 제가 3배속으로 해드릴게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첫 번째는 결혼을 원하고 실제 결혼 생활과 다름없이 살고 있고 서로의 배우자로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한국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시민적인 권리라는 차원에서 자유를 확장하는 거, 그리고 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제도에 평등하게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되게 그냥 좀 당위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이미 동성혼 법제화를 한 나라들 혹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 혼인제도에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를 국가가 평등하게 대우한다라는 선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가 각 주별로 되었을 때 진행되었던 연구가 있는데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혼이 법제화된 주에서 그 이전보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회가 더 평등해지는 것들, 그리고 사회가 어떤 사회적 소수자를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선언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가 된다는 거죠.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청소년이 나의 미래를 떠올릴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차별들로 가로막혀 있는 상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적으로 혐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회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회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 그리고 국가가 어떤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라고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결혼을 원하는 사람,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 혹은 지금 지금 동성혼이 된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평등을 확장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이 남성분들 혹은 뭐 그냥 뭐 바이 남성분들 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그 동성 법제화된 지역에서는 확연하게 줄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 거의 동성혼의 효능 막 이게 뒤에 마침에 붙여놓은. 그 연구는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이후에 어떤 건강상의 성소수자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건강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다양하게 취약하다라는 연구는 정말 여러 나라에서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왜 성소수자라는 사람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건강이 취약할까라는 생각하면 그 차이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이나 뭔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동성혼이 법제화된 이후에 그 게이 남성 그리고 바이 남성들이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연애 상태와 상관없이 의료비 지출 그리고 병원이나 정신건강 클리닉 같은 데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혼이 된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막 드라마틱하게 다 바뀌는 건 아니고 당연히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에 일부를 개선하는 거이기는 하지만 그 개선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그 사회적인 평등이라는 것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유의미한. 맞아요. 그 정신과 의사분들만 별로 안 좋아할 수 이제 뭐 누가 나 동성혼에 대해서 뭐 반대해, 혼인평등 반대해 이러면 너는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이제 이건 논리편이잖아요. 막 그래도 몰라. 그래 청소년 다 죽으라 그래. 이제 사람들 다 죽으라 그래. 나 몰라. 난 그냥 싫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도 되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일 텐데 그 최근에 모든 패밀리 보셨어요? 웨이브? 네. 웨이브에서 모든 패밀리의 1화에서 레즈비언 부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분들 중 세연님께서 이제 약간 거의 부모님이랑 지금 소통이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을 카메라 앞에서 말하면서 좀 이렇게 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네가 막 힘들고 아파하고 울기라도 했으면 좀 받아줄만 했을 거야. 근데 너가 왜 이렇게 기뻐해? 그게 나는 마음에 안 차.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비비안 활동가님께서 근데 나도 내 아들이 막 커밍아웃 할 때 자기가 이제 성소수로 살았던 애환 막 그때 일어났던 비극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커밍아웃을 해서 그때 이제 확 마음에 와닿았다. 내가 얘를 진짜 받아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억울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성소수 자녀들이 잘 살아야 그분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자기가 받아줬는데 정말 막 맨날 우울하고 그렇게 살면은 또 부모된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근데 정말 그렇게 울고 나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막 이렇게 바닥에 들어 누워야지만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 모두의 결혼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동성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뭐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당위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평등이 중요합니다.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입장을 바꾸게 만드는데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회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그런 워크샵을 듣거나 이러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또 흥미로운 것은 그게 친밀한 관계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는 다른데 오히려 이런 성소수자와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 사람들, 어떤 의제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누군가 갑자기 막 울거나 막 내 앞에서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심리적인 거리감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오히려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종류의 약간 심리적인 거리감을 방어기제.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성소수자들의 삶이 퀴어하기는 하죠. 우리는 되게 다른 측면이 있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어떤 면에서 그것을 이렇게 자긍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각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또 뭐 얼마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막 삶이. 휘발유 먹고 있고 막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막 이렇게 외계에서 뚝 떨어진 막 부모도 없고 그냥 막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런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그냥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들도 이 사회에서 나랑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면 나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의 그 동성혼 법제화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 방법으로 쓰였고 그리고 실제 큰 임팩트들을 낸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만에서 동성혼 운동을 할 때 다양한 뭐 캠페인 영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나이가 많은 노년의 게이 부부가 그러니까 한 분이 실제 한 분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 분을 돌보면서 두 분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 혹은 뭐 레즈비언 손녀를 둔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이 커플을 그러니까 당연한 어떤 나의 가족의 그냥 모습으로 받아들였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영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들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고 투쟁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리고 분명히 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할 시점이 올 거라고도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세상에 가족이 뭔지,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의미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한 의견을 가지기가 되게 좋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적인 의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동성은 어렵고
그리고 동성혼을 하려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동안 많지 않았던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가족 안에 있고 학교에 있고 회사에 있고 이웃에 있고 다 어딘가에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계기들을 좁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이미 당신 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훨씬 더 부각해서 보여주게 주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억하심정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포비아들이랑 대화를 하게 될 상황들이 있으면 저는 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운동에서 어떤 변화 이론이라고 해서 사회운동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미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아는 얘기만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저 끝에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도 안 바뀌지만 너도 안 바뀔 것 같은 또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안 바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그 중간에 있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되게 어정쩡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 혹은 어정쩡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아직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참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엄청 대단한 느낌이에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참을성이,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내가 활동가로 일하더라도 막 이렇게 중간중간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으로서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참을성이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모두의 결혼의 전략은 참을성이고 그렇습니다. 네, 모두의 결혼과 저는 또 다릅니다. 모두의 결혼 하여간 정말 최고. 계략적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동성혼, 혼인평등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제기랄. 이렇게 되는 면모도 있는 게 모든 패밀리에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가분께서 막 자기 따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딸은 전형적인 부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진짜 혼인 평등이 되면은 퀴어들의 단어 꽁꽁 싸매놨던, 물론 많이들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양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막 진짜 아버님들이 막 술 드시다가 둘 다 아들이 있다는 시점에서, 둘 다 게이 아들이 있다는 시점에서 우리 아들들 훈기도 꽉 찼는데 한번 만날 자리나 주선해봐 이랬는데 상대방 아버님이 우리 아들도 바텀이야, 그쪽 아들도 바텀이라고 안 했어? 그래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모르고 있고 뒤에서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딸 손잡고 결혼 정보업체 가가지고 저희 딸이 한 깁 3대 택 7 정도 되는 팸에 가까운 무성향인데 이 업체에 그 부치에 가까운 무성향들은 가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갑자기 했어요. 그 국가가 알았어 너희 동성혼 해 이랬는데 이성애자들한테 이성애자 신혼부부들한테는 해줬던 혜택을 싹 끊어버려, 싹 드러내. 너희는 재생산은 안 할 거잖아.
국민 행복카드, 아이 행복카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거는 또 모두가 탐내만 하죠. 제 생각을 안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들 특별 공급. 실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약간 대만 같은 경우도 동성혼이 법제화됐는데 됐을 당시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국인과 대만인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그러니까 인척 관계에 관련해서는 남남인 것처럼 뭐 이런 몇 가지의 그 제약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대만의 또 활동가들은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를 계속했죠. 동성혼이 한국에서 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일들은 그냥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이미 짜여진 결혼의 제도와 관습과 문화에 성소수자들이 그냥 들어가는 변화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등을 확장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굉장히 많은 커플들을 만났는데 어떤 커플도 가족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경험이 정말 없었던 단 하나도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다 너무나 지지적으로 이런 사람들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분들이 가족을 이뤄서 살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 제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결혼 제도는 원래 결혼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오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이게 뭐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니 뭐 예전에는 막 뭐 동성 동본에서 결혼이 안 되고 그런 종류의 가족과 관련된 차별을 없애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가족 관계 안에서의 불합리한 문화들도 되게 변화하는 일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를 혐오하시는 분들이 맨날 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런 피켓들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진지하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지금의 한국 결혼 안에 생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둘 다 성별이 같은데 얘는 남자라고 사위 취급만 하고 얘는 여자라고 며느리 취급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이들이 가족과 평등하게 관계 맺는 것들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이성 부부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 문화를 좀 더 평등하게 한국에 정말 가족 문화 관련돼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관계를 인정받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막 그렇게 지금 막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한국의 가족 안에 그냥 성소수만 들어간다.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닭죽 끓였어요. 싱거우시면 어머님 소금 좀 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럼 2부도 저희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의 결혼 저의 결혼이었습니다.